12월 13일 1시 12분 도시 외곽 복합 건물 야간 관제실. 모니터 오른쪽 위에 저장 누락 표시가 켜진 채로 멈춰 있었고 그 옆에 오류 코드가 붙어 있었다.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은 시간만 찍힌 채 비어 있었다. 나는 아직 마우스를 잡지도 않았는데 확인 상태가 대기에서 완료로 바뀌어 있었다. 커서가 확인 버튼 위에 잠깐 걸리는 순간 화면이 0.2초 깜빡이며 목록이 한 줄 내려갔다. 형광등의 윙 소리와 서버렉 팬 바람이 겹치며 방 안이 비정상적으로 조용해졌다. 내 손이 화면에 닿기도 전에 확인이 완료로 남아있다면 그 확인은 누가 먼저 했고 왜 그 순간부터 출입 기록과 영상 시간이 1분씩 어긋나 경보가 울리기 전에 내 행동이 기록을 따라가게 되는 걸까? 그리고 다음 확인은 왜 항상 나를 향해 순서대로 돌아오는 걸까? 나는 도시 외곽 복합 건물의 야간 관제실에서 일했다. 낮엔 사람 소리로 가득하지만 0시를 넘기면 건물은 기능만 남는다. 로비 자동문, 지하 통로 방화문, 출입 리더기 3번 라인,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그리고 그 모든 신호가 모이는 관제 프로그램의 확인 버튼. 24인 나는 야간 근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야근용 얇은 재킷을 걸친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피곤하면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먼저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 버릇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날 교대 직전에 인수인계 메신저가 한 번 더 올라와 있었다. 야간에는 알림이 떠도 먼저 확인을 누르지 말라는 내용이 반복돼 있었다. 확인은 사건을 닫는 절차가 아니라 다음 장면을 확정하는 행동이 된다고 적혀 있었다. 추가로 우측 상단 시간 오버레이가 손목시계보다 앞서 있으면 최소 10초는 손을 떼고 기다리라는 문장도 붙어 있었다. 출입 리더기에서 비정상 통과가 뜨면 즉시 현장 호출을 하지 말고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라인을 먼저 재생해 저장 누락 표시가 있는지부터 보라는 경고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다음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확인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고 마지막 줄 공백이 생기면 프로그램을 닫지 말라는 문장이 있었다. 빈칸이 생기면 그 빈칸이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설명이 이유 없이 붙어 있었다. 12월 13일 1시 6분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에서 알림이 떴다. 지하 비구역 통로 통과 상태가 알 수 없음으로 찍혔다. 경보음은 아직 울리지 않았지만 이벤트 목록 한 줄이 이미 위로 떠올라 있었다. 나는 습관대로 마우스를 쥐려다 우측 상단 시간을 먼저 봤다. 화면은 1시 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1시 6분이었다. 딱 1분. 그때 서버렉 팬 바람이 잠깐 약해지며 방 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았다. 먼지 섞인 금속 냄새가 목 뒤로 얇게 올라왔다. 나는 손을 떼고 10초를 셌다. 숫자를 세는 동안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내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한 칸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눈을 비비려는 순간 형광등이 길게 떨렸고 모니터의 검은 부분이 거울처럼 변해 내 어깨 뒤를 비췄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반사 속에 나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자세에 가까웠다. 실제 내 손은 책상 위에 멈춰 있었는데도 규칙대로 확인을 누르지 않고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라인을 재생했다. 화면 속 통로는 비어 있었다. 방화문은 닫혀 있었고 바닥에 젖은 흔적도 없었다. 다만 타임라인이 1시 6분에서 멈춰 있었다. 1시 7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매끈하게 잘려 있었다. 오른쪽 위엔 저장 누락 표시가 다시 떠올랐고 오류 코드 0x17이 고정돼 있었다. 영상이 멈춘 게 아니라 1분이 통째로 빠진 상태였다. 나는 출입 로그 창을 열었다. 통과 상태가 알 수 없음으로 찍힌 줄 아래 사용자 구분 칸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줄의 확인 상태는 이미 완료로 바뀌어 있었다. 담당자 코드 칸엔 내 코드가 찍혀 있었다. 로그인 상태 창은 대기 중인데 기록은 내가 확인한 것처럼 닫혀 있었다.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손끝이 시려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순간 키보드 옆에 둔 출입 카드가 아주 약하게 진동했다. 카드 리더기 위에 올려둔 적이 없는데도 삑 하는 인증음이 관제실 안에서 울렸다. 스피커가 아니라 모니터 안쪽에서 나는 것처럼 얇은 금속성 소리였다. 그 뒤로 알림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상 로비 카메라 1번, 비상계단 문 자력 센서, 지하 출입문 개폐 센서. 이상한 점은 경보음보다 먼저 확인 완료가 찍힌다는 것이었다. 이벤트가 떠오르는 속도가 내 시선 이동보다 빨랐다. 내가 창을 바꾸면 마지막 줄 공백이 한 칸 더 내려가 있었다. 확인 버튼 위로 커서가 스치기만 해도 목록이 잠깐 흔들리며 줄이 정렬을 다시 했다. 마치 화면이 내 습관을 미리 알고 순서를 내 쪽으로 맞추는 느낌이었다. 나는 확인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라는 마지막 규칙을 떠올렸다. 손이 지워버리기 버튼 근처로 가자마자 모니터 한 대가 0.2초 꺼졌다 켜졌다. 꺼진 순간엔 확인 완료 줄이 보였고 다시 켜진 뒤엔 확인 대기로 바뀌어 있었다. 누군가가 내 손보다 먼저 확인의 순서를 되돌리는 것 같았다. 그때 인터폰 패널 상태창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통화 요청도 방문자 화면도 없는데 상태만 바뀌는 알림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하려다 멈췄다. 확인부터 하면 안 된다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소리 없이 울렸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알림을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먼저 확인하지 않는 대신 화면이 먼저 나를 확인하는 느낌을 견뎌야 했다. 1분 앞선 시간, 비어있는 사용자 칸, 내 코드로 찍힌 완료, 잘려나간 1분. 나는 그 네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이 있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관제실의 공기는 항상 같은 온도로 식어 있었다. 나는 확인을 누르지 않은 채로 이벤트 창을 닫지도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 손을 떼고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화면은 계속 변했다. 목록이 내려가는 속도가 빨랐다기보다 내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한 줄씩 이미 이동해 있는 느낌이었다. 모니터의 푸른 빛이 눈밑을 파랗게 만들었고 서버렉 쪽에서 뜨거운 먼지 냄새가 한 번 올라왔다가 금세 사라졌다. 방 안 온도는 그대로인데 목 뒤만 얇게 식었다. 1시 11분 로비 자동문 쪽 신호가 올라왔다. 이번에는 통과가 아니라 개폐 센서였다. 나는 규칙대로 현장 호출을 하지 않고 로비 카메라를 먼저 재생했다. 화면 속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자동문 유리는 닫혀 있었다. 그런데 상태창의 변화는 문 열림으로 찍혀 있었다. 영상 타임라인은 1시 10분에서 1시 11분으로 넘어가는 지점에 아주 짧은 검은 프레임이 끼어 있었다. 정상이라면 지나가야 할 프레임이 누군가 손가락으로 잘라낸 듯 끊어져 있었다. 나는 그 검은 프레임이 단순한 끊김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저장 누락 표시가 다시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면 구석을 훑었다. 표시 자체는 없었다. 대신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또 내려가 있었다. 방금 전까지 마지막이던 공백이 이제는 중간쯤에 있었고 그 아래로 아무 의미 없는 상태 변화들이 채워져 있었다. 공백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어야 할 자리가 밀려난 것처럼 보였다. 1시 12분이 되자 관제실 형광등이 아주 짧게 떨렸다. 빛이 흔들리는 동안 모니터 유리에 내 얼굴이 얇게 비쳤다. 그 반사 속에 나는 이미 마우스를 잡고 있었다. 실제로는 손이 여전히 책상 위에 있었는데도 나는 손을 들어 내 위치를 확인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반사만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시간 오버레이가 앞서 있을 때는 최소 10초 기다리라는 두 번째 규칙을 다시 떠올렸다. 손목 시계를 봤다. 1시 12분. 화면은 1시 13분이었다. 나는 10초를 세며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10번째 숫자를 세기도 전에 이벤트 목록에 새로운 줄이 올라왔다. 지하 비구역 통로 다시 출입 리더기 3번 라인. 통과 상태는 이번에도 알 수 없음이었다.
그리고 확인 상태는 또 완료로 닫혀 있었다. 이번에는 내 코드가 아니라 공란이었다. 완료줄을 열어 세부를 확인하려는 순간 커서가 그 줄을 스치기만 했는데 모니터가 0.2초 깜빡였다. 그 짧은 어둠이 지나고 나자 완료줄의 담당자 칸이 다시 내 코드로 바뀌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공란이던 칸이 내가 보는 중에만 내 코드로 고정됐다. 보는 순간에만 맞춰지는 기록이었다. 나는 확인하지 말라는 첫 번째 규칙이 단순히 버튼을 누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다. 화면을 확인하는 시선 자체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았다. 눈이 닿는 순서대로 기록이 마감되고 마감된 기록이 다시 내 이름을 끌어다 붙이는 방식이었다. 1시 14분 서버 렉 쪽에서 아주 약한 삑 소리가 났다. 인증음과 비슷했지만 더 낮고 짧았다. 동시에 책상 위 출입 카드의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카드가 바닥을 긁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내 자리 바로 앞에서 났는데 화면 속 지하 통로 카메라에선 같은 순간에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아주 작게 겹쳐졌다. 관제실과 현장의 소리가 서로를 따라오는 듯 했다. 둘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세 번째 규칙을 떠올렸다. 다음 교대자가 오기 전까지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 것. 마지막 줄 공백이 생기면 프로그램을 닫지 말 것. 나는 지워버리는 대신 완료 목록을 스크롤로 내려 마지막을 확인했다. 그 순간 스크롤이 내 손보다 먼저 내려갔다. 내가 한 번 휠을 굴리기도 전에 화면이 두 칸 움직였다. 마지막 줄에는 시간이 찍혀 있었다. 1시 16분.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 이미 마지막에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는데 들숨이 끝나기도 전에 모니터가 또 한 번 아주 짧게 흔들렸다. 화면의 시간은 1시 15분으로 돌아와 있었다. 방금 본 1시 16분은 사라졌고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다시 맨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 미래를 보여줬다가 내가 봤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숨기는 방식이었다. 그때 로비 카메라 화면 한쪽에서 작은 변화가 보였다. 유리문 바깥의 어두운 공간에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빛의 경계가 아주 얇게 지나갔다. 누군가가 지나가면 생길 만한 그림자였지만 그림자는 바닥에 남지 않았다. 대신 유리의 반사만 잠깐 뒤틀렸다. 나는 그 반사를 따라 눈을 옮겼고 그 순간 이벤트 목록이 한 줄 더 내려가며 완료가 하나 더 찍혔다. 로비 카메라 1번 완료. 담당자 칸은 내 코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시선이 닿은 순간 기록이 닫혔다. 내가 뭘 먼저 했는지 그 순서가 중요해졌다. 버튼이 아니라 습관이. 확인은 손이 아니라 눈으로도 이루어졌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아주 조금 뒤로 뺐다. 화면에서 눈을 떼려 했고 그때 관제실 유리문 쪽 손잡이가 아주 약하게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금속이 떨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한 번뿐이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봤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이벤트 목록에는 이미 그 움직임에 대한 줄이 올라와 있었다. 관제실 출입 리더기 상태 변화. 그리고 확인 상태 완료. 담당자 내 코드. 그날 이후로 나는 확인부터 하면 안 됐다. 확인하지 않으려고 해도 확인이 이미 끝나 있었다. 남은 건 내가 그 완료된 기록을 따라가며 어디가 먼저였는지 뒤늦게 맞춰보는 일뿐이었다. 1시 18분 나는 더 이상 모니터 앞에만 앉아 있을 수 없었다. 확인을 누르지 않아도 확인이 완료로 닫히는 걸 몇 번이나 봤고 그때마다 기록의 순서가 내 손보다 먼저 움직였다. 관제실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화면이 먼저 결론을 내리는 느낌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나는 규칙을 다시 떠올렸다. 알림이 떠도 먼저 확인을 누르지 말 것. 시간이 앞서 있으면 10초 동안 손을 뗄 것.
비정상 통과가 뜨면 현장 호출보다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라인을 먼저 볼 것. 그리고 교대 전까지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 것. 그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될수록 이상하게도 관제실 공기는 더 얇아졌다. 서버렉 팬 바람이 일정한데 내 귀에는 바람이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카메라 3번 라인을 다시 재생했다. 지하 통로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닥의 반사가 달랐다. 통로 바닥 타일이 젖은 것도 아닌데 한 구간만 유난히 빛을 먹고 있었다. 화면이 어두워질 때마다 그 구간이 조금 더 길어졌다가 밝아지면 다시 줄어들었다. 빛의 길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변했다. 1시 19분 출입 로그에 3줄이 추가됐다. 지하 B구역 방화문 개폐 감지. 통로 카메라에는 방화문이 닫힌 채였다. 나는 저장 누락 표시를 찾았다. 우측 상단엔 아무 표시도 없었다. 대신 재생바가 아주 짧게 앞으로 튀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간이 앞으로 갔다가 되감기는 움직임이 화면에서만 일어났다. 나는 손목 시계를 봤다. 1시 19분. 화면은 1시 20분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1시 19분으로 돌아왔다. 그 순간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항목 하나가 들어왔다. 관제실 출입 리더기 인증. 담당자 칸은 비어 있었다. 확인 상태는 이미 완료였다. 나는 관제실 안에 앉아 있는데 관제실 출입이 먼저 처리돼 있었다. 책상 위 출입 카드를 내려다봤다. 카드 모서리 아래로 아주 얇은 그림자가 흔들렸다. 카드가 움직인 건 아니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동안 그림자만 늦게 따라왔다. 공기 속에서 금속 냄새가 한 번 더 올라왔고 그 냄새가 빠져나가기 전에 목 뒤가 서늘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제실 유리문 쪽으로 갔다. 문 손잡이는 차가웠고 차가움이 손바닥에 오래 남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 잠금은 완전히 걸린 느낌이 아니라 걸리다 만 느낌이었다. 손잡이를 아주 조금만 돌려도 안쪽에서 가벼운 틈이 생기는 것처럼 흔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나지 않았는데 뒤쪽 모니터 스피커에서 아주 작게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문이 열렸다는 소리를 화면이 먼저 들려주는 것 같았다. 나는 규칙대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관제 프로그램의 상태창만 보며 10초를 셌다. 10번째 숫자에서 복도 쪽 비상등이 한 번 짧게 어두워졌다. 그 어둠 속에서 유리문에 비친 내 반사가 나보다 반 박자 먼저 손잡이를 잡는 자세로 움직였다. 실제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반사만 먼저 행동했다. 어둠이 끝나자 반사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대신 관제 프로그램의 완료 목록에서 한 줄이 새로 닫혀 있었다. 관제실 문 해제. 담당자 칸은 내 코드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열면 그게 내 확인이 되리라는 감각이 들었다. 대신 복도 쪽으로 몸을 돌렸다. 관제실 밖 복도는 무인 상태였다. 복도 끝 비상구 표시는 빛나고 있었지만 글자는 흐릿하게 번져 읽히지 않았다. 바닥은 깨끗했고 발자국은 없었다. 그럼에도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마다 내가 내는 소리가 조금 늦게 돌아왔다. 발소리의 반향이 내 리듬을 따라오지 못했다. 1시 21분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화면이 잠깐 검게 꺼졌다가 켜졌다. 꺼졌던 0.2초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런데 켜진 직후 화면 속 바닥의 어두운 구간이 한 칸 더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다시 나타났다. 공백이 돌아오는 방식이 일정했다. 내가 화면을 보지 않는 순간에만 공백이 생기고 내가 시선을 주면 그 공백이 항목으로 채워졌다. 나는 호출을 걸지 않았다. 규칙대로였다. 대신 관제실 밖 복도에 놓인 비상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손전등을 켜자 빛이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빛이 떨릴 때마다 바닥의 먼지가 한 방향으로만 이동해 보였다. 바람은 없었는데 먼지의 흐름이 일정했다. 그 흐름이 향하는 쪽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다. 내가 계단 쪽을 바라보는 순간 관제 프로그램에서 지하 B구역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이 다시 알림을 올렸다. 통과 상태 알 수 없음. 이번에는 시간이 1시 22분으로 찍혔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21분이었다. 1분 앞선 기록이 다시 시작됐다. 나는 숨을 삼켰다. 확인을 하지 않아도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남은 건 내가 그 순서의 끝에서 무엇을 마주치느냐였다. 계단 쪽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일부러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다. 확인은 버튼이 아니라 시선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감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관제실 쪽에서 새어나오는 푸른 빛이 복도 바닥에 얇게 번지면 그 빛을 밟는 순간마다 등 뒤가 먼저 식었다. 형광등은 일정한 밝기였는데 내 그림자만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발걸음을 멈추면 그림자가 한 번 더 흔들리고 멎었다. 내가 아닌 무언가가 따라오는 것처럼. 계단 입구는 평범한 콘크리트 벽과 회색 타일이었다.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자 먼지가 빗속에서 가늘게 흘렀다. 바람이 불지 않았는데도 한 방향으로만 미세하게 끌려갔다. 냄새도 그 방향으로 갔다. 금속과 세제 같은 냄새가 섞여 지하 특유의 눅눅함보다 먼저 코끝을 찔렀다. 나는 숨을 얕게 쉬며 한 칸 내려갔다. 두 번째 단서가 거기 있었다. 계단참에 달린 작은 센서 등이 켜지지도 않았는데 내 등 뒤에서 켜지는 소리만 들렸다. 찰칵하는 소리가 분명히 났는데 벽은 어두웠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났는지 확인하려고 고개를 돌리자 소리의 잔향이 내 움직임을 따라오지 못하고 계단 아래로 한 번 더 굴러 떨어졌다. 소리의 방향이 늦게 정해졌다. 나는 손전등을 높이 들어 계단 아래를 비췄다. 2층 아래쯤 난간의 금속이 빛을 받아 아주 얇게 반짝였다. 그 반짝임이 불규칙하게 깜빡였는데 내 손전등이 떨려서가 아니었다. 빛이 닿는 순간마다 반짝임이 미리 한 번 더 생겼다가 내가 눈을 맞추면 정상으로 돌아왔다. 내가 보는 시선 앞에서만 정리되는 장면이었다. 1시 24분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켜지 않으려 했는데 진동이 너무 정확한 간격으로 한 번 더 반복됐다. 나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올려다봤다. 알림 아이콘은 떠 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읽을 겨를도 없이 상단에 있던 표시가 사라졌다.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처럼 정리되는 움직임이었다. 손가락을 대지도 않았는데 확인이 끝난 상태가 되는 것과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뒤집어 쥐고 다시 계단을 내려갔다. 그때 관제실 쪽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삑 소리가 들렸다. 출입 인증음과 닮았지만 더 짧았다. 소리가 나는 동안 내 출입 카드가 주머니 속에서 가볍게 떨렸다. 카드가 리더기에 닿지 않았는데도 카드가 먼저 반응했다. 나는 한 발을 멈추고 주머니를 눌렀다. 떨림이 멎는 순간 계단 아래에서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내 주머니 안에 떨림이 멎어야만 아래의 소리가 시작되는 것처럼 순서가 맞물려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감각만 믿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손전등을 잠깐 난간에 걸었다. 바닥에 빛을 고정시키면 먼지의 흐름이 더 분명해질 것 같았다. 빛이 고정되자 먼지는 더 빠르게 한쪽으로만 끌려갔다. 그 끝은 지하로 이어지는 출입문 쪽이었다. 아직 문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먼지가 먼저 방향을 정했다. 1시 25분 계단참 아래쪽 벽면에 작은 반사면이 하나 보였다. 거울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안내판 같은 재질이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게 흐릿했지만 재질은 빛을 받아 주변을 비췄다. 그 반사 속에서 나는 이미 한층 아래에 서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고개를 들고 있는 자세가 방금 전에 나보다 한 박자 앞서 있었다. 나는 멈춰 섰고 반사 속에 나는 멈추지 않았다. 반사 속에 내 손이 난간을 잡는 순간 내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도 손끝이 뜨거워졌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손가락 관절까지 올라왔다. 그 충동을 억누르며 계단을 2칸 더 내려갔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내 발소리와 똑같은 리듬이었다. 나는 발을 멈췄고 뒤의 발소리는 한 번 더 이어지고 멈췄다. 내 리듬이 끝난 뒤에만 따라오는 발소리였다. 나는 주머니에서 이어폰을 꺼내지 않은 채로 음성 녹음을 켤까 고민했다. 그러나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확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남긴 기록이 나보다 먼저 재생되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서늘해졌다. 대신 관제실 프로그램에서 보던 공백을 떠올렸다. 마지막 줄 공백이 항목으로 바뀌는 순간마다 내 시선이 개입했다. 여기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공백이 남고 내가 확인하면 공백이 채워진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공백을 남긴 채로 내려가는 일이었다. 지하 출입문이 가까워졌다. 문 앞 바닥은 이상하게 깨끗했다. 먼지는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만 먼지가 얇게 밀려나 있었다. 누군가가 서 있던 자리처럼. 나는 그 자리를 밟지 않으려 왼쪽으로 몸을 틀었다.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아주 작게 금속이 울리는 소리가 났다. 난간을 잡는 소리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내 손목시계 초침이 한 번 멈칫했다. 멈춘 건 아주 짧았는데 그 짧음이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오래 느껴졌다. 나는 문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는 순간 내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될 것 같았다. 대신 손전등으로 손잡이의 미세한 떨림을 비췄다.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문틈의 어둠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바람이 아니라 안쪽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나는 숨을 멈췄다. 내 숨이 멈추자 문틈의 흔들림도 멈췄다. 내 호흡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3번째로 진동했다. 이번에는 진동이 끝나고도 손끝에 잔상이 남았다. 마치 이미 확인을 끝낸 사람에게만 남는 잔상처럼. 나는 내려갈지 돌아갈지 판단하지 못한 채로 문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시선을 문에서 떼지 않은 채로 뒤를 보지 않고 계단 위쪽을 상상했다. 내 뒤에 있는 게 내 발소리라면 그 발소리는 지금 어디쯤일까? 1시 26분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로 문을 열 방법을 찾았다. 손전등을 옆으로 돌려 빛을 문틈에 비추자 어둠이 아주 얇게 출렁였다. 내가 숨을 들이쉬면 출렁임이 멈추고 내쉬면 다시 흔들렸다. 공기보다 먼저 반응하는 어둠이었다. 손바닥은 차가웠고 손끝은 반대로 뜨거웠다.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손가락 마디마다 쌓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잡이를 직접 잡지 않기 위해 가디건 소매를 끝까지 내리고 손잡이를 덮었다. 금속에 닿는 감각이 천을 거치자 조금 둔해졌다. 그 순간 계단 위쪽에서 내 발소리와 똑같은 리듬이 한 번 더 들렸다. 내가 멈추면 한 번 더, 내가 숨을 멈추면 한 번 더. 따라오는 소리는 늘 늦게 끝났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다. 열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내 등 뒤에서 금속이 풀리는 소리만 들렸다. 소리가 나중에 따라오는 순서가 계단에서부터 계속됐다. 문을 밀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지하 특유의 눅눅함이 아니라 소독약 같은 냄새가 먼저 올라왔다. 그리고 그 냄새가 내 코끝에 닿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한 번 진동했다. 진동이 끝나기 전에 지하 안쪽에서 같은 간격의 진동음 같은 떨림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내 주머니 안에서 끝나야 할 감각이 바닥으로 이어졌다.
안쪽은 서비스 통로였다. 벽과 바닥은 회색, 배관이 천장에 낮게 지나갔다. 형광등은 일정하게 켜져 있었지만 가장 멀리 있는 한 구간만 유난히 어두웠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켜간 듯한 빈자리였다. 그 구간을 손전등으로 비추면 빛이 닿기 직전에 이미 밝아져 있었다. 내가 비추기 전에 밝혀지는 방식이 관제실의 확인 완료와 닮아 있었다. 1시 27분, 벽면의 작은 장치의 초록빛이 아주 잠깐 켜졌다가 꺼졌다. 글자나 숫자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태가 바뀐 흔적은 분명했다. 나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으려 고개를 떨궜다. 바닥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다. 대신 신발 앞코 바로 앞에만 먼지가 얇게 밀려난 자국이 있었다. 누군가가 오래 서 있었다가 막 움직인 자리처럼. 나는 그 자국을 피해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 옮겼다. 그 순간 내 발밑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배관이 있었고 배관은 마른 듯 보였다. 그런데 소리는 한 번 더 떨어졌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간격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가 소리로만 반복됐다. 내가 고개를 들어 확인할 때마다 소리가 늦게 따라왔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 소리가 먼저 떨어졌다. 감각의 순서가 내 행동을 추적했다. 1시 28분 휴대폰이 2번 연속으로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았는데도 손끝에 잔상이 남았다. 나는 손전등을 바닥에 낮게 깔아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다. 그림자는 벽에 닿기 전에 한 번 끊겼다가 이어졌다. 중간에 아주 얇은 틈이 있었다. 그 틈은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가 지나가야 할 자리에 생긴 공백처럼 보였다. 관제 프로그램의 마지막 줄 공백이 떠오르는 순간을 나는 여기서 다시 봤다. 나는 규칙을 되뇌었다. 먼저 확인하지 말 것. 시간이 앞서면 기다릴 것. 호출보다 먼저 화면을 볼 것.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 것. 그런데 지금은 화면도 버튼도 없었다. 대신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가 확인이 되는 것 같았다. 내가 어디에 서는지, 무엇을 비추는지, 숨을 어떻게 쉬는지에 따라 통로가 순서를 정했다. 통로 끝에 어두운 구간이 가까워졌다. 손전등 빛이 닿자 벽면의 얇은 반사가 잠깐 나를 비췄다. 반사 속에 나는 이미 통로 끝을 지나 있었다. 내 어깨가 어둠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내 손은 손전등을 아래로 떨구는 자세였다. 실제의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나는 멈췄다. 반사는 멈추지 않았다. 반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순간 내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분명히 문이 닫히는 소리였지만 나는 문이 닫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나서야 내 손전등 빛이 바닥에 있는 먼지의 방향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앞으로 끌리던 먼지가 이제는 뒤로 얇게 밀려갔다. 통로가 나를 안쪽으로 들여보낸 다음 뒤쪽을 정리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이 또 하나의 확인이 될 것 같았다. 대신 숨을 멈췄다. 숨을 멈추자 통로 전체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끝나자 내 뒤쪽에서 내 발소리와 같은 리듬이 아주 작게 시작됐다. 이번에는 늦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먼저 시작됐다. 내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시작된 발소리였다. 발소리가 먼저 시작된 뒤로 통로의 공기가 바뀌었다. 형광등 아래의 온도는 같았는데 피부에 닿는 느낌만 달라졌다. 땀이 식는 게 아니라 공기가 한 겹 더 얇아진 느낌이었다. 손전등을 든 손목이 조금씩 무거워졌고 손전등 빛의 원이 바닥을 쓸 때마다 먼지가 방향을 바꾸는 속도가 빨라졌다. 방금 전까진 뒤로 밀리던 먼지가 내가 한 걸음 나아가자 다시 앞으로 끌렸다. 마치 통로가 내 움직임을 기준으로 흐름을 정하는 것처럼.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에서 한 번 더 강해졌다가
갑자기 종이와 금속이 타는 냄새로 바뀌었다. 냄새의 전환이 너무 빠르고 정확해서 누군가 스위치를 켠 것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벽면의 얇은 반사에 내 어깨가 스쳤다. 반사 속에 나는 이미 고개를 돌려 뒤를 보고 있었다. 실제의 나는 아직 고개를 들지도 않았는데 반사만 먼저 확인을 끝내버린 모양새였다. 나는 반사를 피하려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바닥을 보자 새로운 공백이 보였다. 먼지로 덮인 바닥 한가운데 발자국 모양도 아닌 타원형 빈자리 하나가 있었다. 누군가 오래 서 있었다가 사라진 자리처럼 먼지가 그 부분만 균일하게 비어 있었다. 나는 그 빈자리를 밟지 않으려고 오른쪽으로 옮겼다. 그러자 내 뒤에서 시작된 발소리가 이번엔 내 발보다 한 박자 먼저 같은 리듬으로 울렸다. 내가 피한 빈자리 쪽을 누군가가 밟은 것처럼 먼지가 아주 얇게 흩어지는 소리까지 섞였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진동이 끝난 뒤에도 손끝에 잔상이 남아 손가락이 저절로 굳었다. 나는 화면을 켜지 않은 채로 잠금 화면의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주머니를 더 깊게 눌렀다. 그때 통로 끝 어둠 쪽에서 아주 작은 빛이 한 번 켜졌다가 꺼졌다. 글자나 숫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상태가 바뀌는 느낌만 전멸로 남았다. 관제실에서 보던 확인 상태의 변화와 같은 결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낮게 깔아 통로 끝을 비췄다. 그 끝에는 작은 벽면 장치가 하나 있었다. 경보 장치인지 센서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크기였다. 장치 아래로 케이블이 내려가 있었고 케이블은 바닥으로 사라졌다. 케이블이 사라지는 지점의 먼지가 다시 한 방향으로 쓸려 있었다. 통로의 흐름이 그 장치로 모이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장치를 확인하지 않으려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내 시야 가장자리에서 전멸이 한 번 더 느껴졌다. 내가 피하려는 것만큼 그쪽이 더 강하게 존재를 밀어넣는 것 같았다. 1시 30분이 가까워질 즈음 형광등이 아주 짧게 떨리며 통로가 0.2초 어두워졌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내 뒤쪽 발소리가 뚜렷해졌다. 어둠이 끝나자 발소리는 사라졌다. 소리는 어둠에만 살아있고 빛이 돌아오면 숨는 방식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껐다 켰다. 켰을 때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껐을 때만 아주 작게 2번 계단에서 들었던 금속의 울림이 났다. 확인을 피하려고 만든 어둠이 오히려 그쪽에게 숨 쉴 틈을 주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다시 켠 채로 휴대폰을 아주 잠깐만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딱 한 번의 확인. 잠금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떠 있었는데 읽기 전에 사라지는 움직임이 다시 일어났다. 대신 통화 기록 아이콘이 한 번 흔들리더니 부재중 표시가 한 줄 늘어났다. 발신 표시가 내부 내선 형태였고 시간은 1시 31분으로 찍혀 있었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30분이었다. 기록이 1분 앞선다는 사실이 화면에서 다시 증명됐다. 나는 바로 화면을 껐다. 확인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였는데 이미 확인은 이쪽이 먼저 끝낸 뒤였다. 그 순간 벽면 장치의 전멸이 연속으로 2번 발생했다. 동시에 통로의 먼지 흐름이 갑자기 멈췄다가 내 발끝 쪽으로 한 번에 쓸려왔다. 내가 선택한 방향이 아니라 내 위치로 흐름이 고정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통로 바닥 어딘가에서 아주 약한 진동이 올라왔다. 휴대폰 진동과 같은 간격이었다. 내 주머니에서 시작돼야 할 떨림이 바닥에서 먼저 올라온 다음에야 휴대폰이 한 번 더 진동했다. 순서가 뒤집혀 있었다. 기록이 먼저, 내가 나중.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을 확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때 통로 끝의 벽면 장치 쪽에서 아주 약한 반사로 내 얼굴 윤곽이 보였다. 반사 속에 나는 이미 뒤를 돌아보고 있었다.
반사의 고개가 돌아가는 속도는 내 움직임보다 정확했다. 반사가 돌아간 뒤에야 내 등 뒤에서 발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에는 숨지 않았다. 빛이 있어도 소리가 남았다. 나는 그때 알았다. 여기서는 확인을 피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확인의 순서를 뺏기는 게 문제였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내가 확인한 것으로 처리되는 순간이 생긴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기록은 1분 앞서 닫힌다. 그 차이가 쌓이면 언젠가 나는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을 따라가게 된다. 통로 끝의 어둠이 한 겹 더 진해졌다. 어둠이 아니라 장면이 비는 공백이었다. 나는 그 공백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시야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끌렸다. 끌리는 순간 내 뒤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발소리가 멈추는 게 안심이 아니라 다음 장면이 준비됐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전등 빛을 공백의 가장자리로만 걸었다. 빛이 공백을 직접 비추지 않게. 그런데도 공백은 먼저 밝아졌다가 내가 시선을 주자 다시 어두워졌다. 관제실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다. 보여줬다가 숨기고 내가 봤다는 사실만 남기는 방식. 그때 통로 벽면 장치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전멸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휴대폰이 내가 손대지 않았는데도 아주 짧게 한 번 화면을 켰다 꺼졌다. 빛은 거의 새어나오지 않았지만 그 짧은 빛으로도 나는 체감했다. 확인이 또 하나 끝났다는 감각을. 나는 멈춰서서 손전등을 더 낮게 들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화면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마주치는 장면일 거라는 걸 알았다. 확인을 먼저 하지 않아도 확인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12월 13일 1시 33분 통로 끝에 비어 보이는 어둠 앞에서 나는 손전등을 더 낮게 들었다. 빛이 닿는 자리와 닿지 않는 자리의 경계가 이상하게 매끈했다. 어둠이 짙은 게 아니라 그 구간만 화면처럼 비워진 느낌이었다. 빛을 가까이 가져가면 먼저 밝아졌다가 내가 시선을 주는 순간 다시 어두워졌다. 관제실 모니터에서 확인 상태가 먼저 닫히던 방식과 같았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처리되고 내가 본 뒤에는 흔적만 남는 방식. 바닥 먼지는 다시 한 방향으로 쓸리고 있었다. 그런데 흐름이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나가며 끌고 간 선처럼 얇게 정렬돼 있었다. 선의 끝이 벽면 장치 아래에서 멈췄다. 작은 장치에는 글자도 표시도 보이지 않았지만 미세한 전멸이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짧게 2번, 길게 1번, 다시 짧게 1번. 그 패턴이 내 주머니 속 휴대폰 진동과 겹치며 맞아떨어졌다. 휴대폰이 울리고 장치가 깜빡인 게 아니라 장치가 먼저 깜빡이고 나서 휴대폰이 따라 울렸다. 순서가 늘 1박자 앞서 있었다. 나는 이 장치가 단순한 센서라고 가정했다. 지하 서비스 통로의 출입이나 점검을 감지하는 장치일 수 있다고. 그래서 손전등을 들이대지 않고 빛을 옆으로 흘려보내며 주변만 확인했다. 그 순간 통로 전체의 형광등이 아주 짧게 떨렸다. 0.2초도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벽면 반사에 내 실루엣이 한 박자 먼저 움직였다. 반사 속에 나는 이미 장치 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다. 실제의 나는 손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반사만 먼저 확인을 끝내버린 자세였다. 나는 손을 주머니에 더 깊게 넣어 손끝을 숨겼다. 그때 바닥에서 아주 약한 진동이 올라왔다. 내 발바닥을 통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야 휴대폰이 진동했다. 진동이 끝나자마자 통로 어딘가에서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한 번 더 반복됐다. 정확히 같은 간격이었다. 소리가 나는 위치는 매번 달랐는데 간격은 같았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은 신호가 공간을 옮겨 다니는 느낌이었다. 나는 손전등을 끄지 않은 채로 한 걸음 물러섰다. 확인을 피하려고 만든 어둠이 오히려 그쪽을 살려준다는 걸 계단에서 이미 겪었다. 한 걸음 물러서는 동안 내 발소리가 먼저 들렸다.
내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내 발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통로 뒤쪽에서 먼저 울렸다. 그리고 내가 발을 내려놓는 순간 뒤쪽 소리는 한 박자 늦게 마무리됐다. 따라오는 게 아니라 예고하는 소리였다. 나는 가설을 바꿨다. 이 장치는 센서가 아니라 확인의 기준을 만드는 장치일 수 있다고. 관제실에서 확인 버튼이 사건을 닫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을 확정하듯 이 장치는 내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또는 무엇을 확인했다고 처리할지를 정하는 기준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통로 끝의 공백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바람이 아니라 장면이 바뀌기 전에 로딩 같은 느낌이었다. 공백을 직접 비추지 않으려고 손전등 빛을 가장자리로만 걸었는데도 공백은 한 번 먼저 밝아졌다가 다시 어두워졌다. 보여주고 숨기고 내가 봤다는 사실만 남겼다. 결과가 바로 나왔다. 바닥 먼지의 흐름이 갑자기 멈췄다가 내 발끝 쪽으로 한 번에 쓸려왔다. 누군가가 걸어간 자국이 아니라 내 위치를 중심으로 먼지가 정렬되는 변화였다. 그리고 먼지 위에 아주 얇은 선이 하나 생겼다. 지금 내 앞에서 시작해 통로 끝 공백의 가장자리까지 이어지는 선이었다. 내가 걸어가지도 않았는데 내 동선이 먼저 그려졌다. 나는 숨을 멈췄고 선은 멈추지 않았다. 선은 끝까지 완성된 뒤에야 멈췄다. 내 행동이 아니라 내 가능성을 먼저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못 박을 수 없었다. 기록이 1분 앞서 닫히는 것, 확인이 먼저 완료되는 것, 반사가 먼저 움직이는 것, 먼지가 먼저 동선을 그리는 것. 전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 이미 확정된 장면이 존재하고 나는 그 확정된 장면을 뒤늦게 따라가며 맞춰야 한다. 관제실에서 시작된 순서의 붕괴가 이제 공간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장치 쪽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속 휴대폰 전원을 길게 눌렀다. 화면을 확인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동의 기준을 끊기 위해서였다. 화면이 꺼지는 순간 통로의 전멸이 멈출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일정해졌다. 휴대폰이 꺼진 뒤에도 바닥 진동은 같은 간격으로 올라왔다. 이제는 내 소지품이 아니라 이 공간이 직접 나를 확인하고 있었다. 휴대폰 전원을 끈 뒤에도 통로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동은 끊기지 않았고 오히려 간격이 더 또렷해졌다. 내 주머니 속에서 울리던 리듬이 사라지자 바닥에서 올라오는 리듬이 기준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손전등 빛이 바닥을 쓸 때마다 먼지 선이 미세하게 정렬을 바꿨고 그 변화는 내가 발을 옮기기 전에 먼저 일어났다. 나는 그 벽면 장치를 센서라고 가정하는 걸 잠시 접었다. 센서라면 내 움직임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 여기는 반대였다. 먼저 정해진 움직임이 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맞추는 쪽이었다. 그 가설을 세우자마자 통로 끝 공백이 아주 얇게 흔들렸다. 흔들림은 내 눈이 닿는 순간에만 멈췄고 눈을 떼면 다시 시작됐다. 확인이 시선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결과로 돌아왔다. 나는 확인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인 채 손전등을 바닥에 거의 붙였다. 빛의 원이 작아지자 먼지 선이 더 선명해졌다. 선은 내 발끝에서 시작해 통로 끝의 공백 가장자리로 이어져 있었고 중간중간 아주 얇은 끊김이 있었다. 끊김은 먼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먼지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워진 느낌이었다. 관제실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여기서는 바닥 위에 나타난 것 같았다. 1시 34분 통로 뒤쪽에서 아주 낮은 삑 소리가 났다. 계단에서 들었던 인증음과 같은 결인데 더 얇고 더 짧았다. 나는 뒤를 보지 않았다. 대신 소리가 울린 직후 바닥 먼지의 방향이 한 번 더 정렬되는 걸 봤다. 소리가 난 뒤에 정렬되는 게 아니었다. 정렬이 먼저 끝나고 소리가 뒤늦게 따라왔다.
순서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 소리로도 증명됐다. 나는 손전등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벽면 장치 가까이로 옮겼다. 직접 비추지 않고 옆으로 빛을 흘려보내며 가장자리만 확인했다. 장치 표면은 매끈한 플라스틱처럼 보였고 그 가운데 작은 원형 반사만 남아 있었다. 렌즈인지 센서인지 판단하려는 순간 내 시야 가장자리가 잠깐 밝아졌다가 돌아왔다. 장치의 전멸이 아니라 내 눈이 먼저 깜빡인 것처럼 느껴지는 밝기 변화였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는데도 그때 내 주머니 속에서 꺼져 있어야 할 휴대폰이 아주 짧게 한번 따뜻해졌다. 화면이 켜진 빛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주머니 천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진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즉시 손으로 눌러 확인을 막으려 했고 그 순간 벽면 장치의 전멸이 한 번 더 빨라졌다. 내가 막는 동작이 여기서는 확인으로 처리되는 듯 했다. 나는 가설을 바꿨다. 이 장치는 내 휴대폰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하려는 습관 자체를 호출한다. 그래서 휴대폰을 끄면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 충동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 떠오른다. 그 생각이 끝나자마자 반박이 왔다. 통로 끝 공백이 한 번 먼저 밝아졌고 내가 시선을 주자 다시 어두워졌다. 마치 확인의 권한이 내게 없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었다. 확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게 되는 방향으로 밀리는 것뿐이었다. 결과는 더 노골적이었다. 바닥 먼지 선이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한 갈래는 공백 쪽으로 이어졌고 다른 한 갈래는 내가 들어온 방향으로 짧게 뻗었다가 끊겼다. 끊긴 지점은 내 발 뒤꿈치 바로 뒤였다. 내가 돌아가려 하면 그 길은 끝에서 잘린다는 경고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두 갈래가 생긴 뒤에야 통로 뒤쪽에서 발소리가 아주 작게 한 번 울렸다. 발소리는 내 리듬이 아니었다. 내 리듬을 흉내내기 위해 한 박자를 맞추는 연습처럼 어색하게 늦었다. 나는 결국 기록을 다시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닿았다. 관제실에서 시작된 오류가 통로까지 내려왔다면 관제 화면에도 이 통로의 상태가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또 하나의 확인 완료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반대로 움직이기로 했다. 확인을 하기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확인이 이미 끝났다는 기록을 되돌려 보기 위해. 나는 공백을 직접 비추지 않은 채로 손전등 빛을 바닥에만 고정하고 몸을 천천히 뒤로 돌렸다. 그때 통로 끝에서 아주 작은 전멸이 두 번, 길게 한 번 나타났다. 처음부터 반복되던 그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끝나는 순간 내 손목 시계가 아주 짧게 멈칫했다. 멈칫한 뒤 초침이 다시 움직였고 그 짧은 멈춤만큼 바닥 먼지 선이 한 칸 더 자랐다. 시간의 빈칸이 생기는 동안 길은 미리 완성되는 방식이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관제실로 돌아가면 화면에는 내가 이미 확인을 끝낸 사람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지금 이 통로에서 더 오래 머무를수록 확인의 순서를 뺏기는 방식은 더 정교해지고 있었다. 나는 손전등을 낮게 쥔 채 뒤를 보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내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 내 발소리가 먼저 한 번 울렸다. 통로에서 돌아서는 순간부터 나는 내가 걷는 속도보다 내 발소리가 먼저 앞질렀다.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소리가 한 번 울리고 그 다음에야 충격이 따라왔다. 소리와 감각의 순서가 바뀐 채로 이어지자 내가 실제로 움직이는지조차 확신이 흐려졌다. 손전등 빛은 바닥만 훑었다. 공백을 직접 비추지 않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를 확인했다고 처리되는 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통로를 빠져나가는 동안 냄새가 두 번 바뀌었다. 소독약 냄새가 옅어지는 대신 따뜻한 기계 먼지 냄새가 올라왔다가 다시 차가운 금속 냄새로 갈라졌다.
그 전환이 내가 숨을 들이쉬는 리듬과 맞아떨어졌다. 내가 들이쉴 때 바뀌고 내쉴 때 고정됐다. 내 호흡이 기준이 된다는 감각이 또렷해졌다. 문 쪽으로 가까워지자 뒤에서 발소리가 한 번 더 시작됐다. 이번엔 내 리듬을 흉내내려는 어색함이 없었다.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내 발소리인지 뒤의 발소리인지 구분이 사라졌다. 내가 멈추자 뒤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더 울리고 나서야 멈췄다. 내가 멈춘 뒤에야 끝나는 방식은 여전히 그쪽이 늦게 마무리하는 것 같았지만 시작은 늘 먼저였다. 문을 밀어 올리는 순간 금속이 풀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계단 위쪽에서 금속이 풀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먼저 울렸다. 소리가 먼저 행동이 나중. 나는 그 순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손전등을 꺼내지 않은 채로 계단을 올랐다. 어둠을 주면 그쪽이 숨을 쉰다는 걸 이미 알았다. 형광등 아래에서만 움직이겠다고 마음먹었다.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 벽면의 반사면이 다시 나를 비췄다. 이번에는 반사가 앞서 움직이지 않았다. 반사 속에 나는 멈춰 있었는데 실제 내가 한 걸음 움직이자 반사가 아주 늦게 따라왔다. 처음으로 반사가 내 뒤에 붙었다. 나는 그 변화가 반갑지 않았다. 순서가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뀐 것 같았기 때문이다. 누가 먼저인지가 아니라 누가 기준인지가 바뀌는 느낌. 1시 38분 손목시계를 봤다. 초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계단 위쪽에서 센서 등이 켜지는 소리가 났다. 소리는 났는데 불빛은 켜지지 않았다. 소리만 남고 장면은 비는 형태였다. 관제실 모니터에서 프레임이 잘려나가던 방식이 여기서도 반복됐다. 나는 잠깐 멈춰서서 소리가 난 방향을 확인하지 않으려 고개를 숙였다. 확인을 피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런데 확인은 다른 방식으로 따라왔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꺼져 있는데도 주머니 안쪽이 아주 짧게 따뜻해졌다. 빛은 없었다. 대신 얇은 열이 한 번 스치고 사라졌다. 그 열이 사라지는 순간 내 뒤쪽에서 발소리가 한 번 울렸다. 마치 누군가가 내 주머니 속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야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휴대폰을 더 깊게 눌렀다. 눌러 막는 동작이 확인으로 처리되는 걸 막고 싶었지만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금속이 스치는 소리가 한 번 더 났다. 내가 막는 동작이 이미 그쪽에 반영된 것처럼. 나는 가설을 세웠다. 관제실로 돌아가면 화면에는 내가 이미 통로를 확인한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엔 확인을 안 하려는 게 아니라 확인이 어떻게 내 이름으로 닫혔는지 증거를 찾으려 했다. 그런데 그 가설은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반박당했다.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바닥 먼지 흐름이 멈췄다. 손전등 빛이 먼지를 비추자 먼지가 내 발끝 쪽으로만 얇게 모였다. 마치 지금 내 위치가 이미 기록의 기준점으로 찍혔다는 표시처럼. 관제실 유리문 앞에 섰을 때 문 손잡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 안쪽에서 작은 클릭 소리가 먼저 났다. 내가 손잡이에 손을 대기 전에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먼저 들렸다. 나는 손을 들지 않은 채로 멈춰 섰다. 그때 모니터 푸른 빛이 문틈 사이로 번지며 내 얼굴 아래를 비췄다. 빛이 닿는 순간 내 그림자가 한 번 흔들리고 고정됐다. 그림자가 고정되는 위치가 내 발과 맞지 않았다. 내가 서 있는 자리보다 반발 앞쪽에 그림자가 붙어 있었다.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간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찍힌 형태였다. 나는 숨을 멈췄다. 숨을 멈추자 관제실 안의 팬 소리가 아주 짧게 끊겼다. 실제로 멈췄는지 내 귀가 그렇게 들었는지 판단할 틈도 없이 팬 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끊긴 그 짧은 틈만큼 문틈의 빛이 한 번 더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장면이 먼저 열리고 내가 나중에 따라가는 방식.
그날 이후 확인부터 하면 안 된다는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그런데 이제는 버튼도 화면도 아닌 문 앞에서조차 확인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문 손잡이에 손을 대기 전 나는 한 번 더 10초를 셌다. 시간이 앞서면 기다리라는 두 번째 규칙을 이제는 손이 아니라 숨으로 지키고 싶었다. 10번째 숫자를 넘기는 순간 문 안쪽에서 키보드가 눌리는 듯한 얇은 소리가 먼저 났다.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안에서는 이미 누군가가 확인을 끝내는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손잡이를 잡지 않고 유리문을 아주 약하게 밀었다. 문은 잠긴 적이 없다는 듯 열렸다. 열리는 소리보다 먼저 관제실 안에 모니터 밝기가 한 번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빛이 먼저 반응하고 내가 나중에 따라 들어가는 순서였다. 1시 39분 관제실 의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마우스 커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모니터 한 대의 이벤트 창에서 확인 상태가 줄줄이 완료로 닫히는 걸 눈으로만 보게 됐다. 손은 아직 재킷 주머니 안에 있었는데 화면의 시간 오버레이는 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내 손목 시계는 1시 39분에서 넘어가는 중이었다. 기록이 다시 1분 앞서 있었다. 나는 규칙을 떠올리며 확인 버튼을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시선을 피하는 순간마다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한 칸씩 내려갔다. 내려간 공백은 곧바로 새 항목으로 채워졌고 채워진 항목들은 모두 완료로 마감돼 있었다. 담당자 칸에는 내 코드가 찍혀 있었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동안 화면은 내가 확인한 것으로 정리돼 있었다. 감각 단서가 함께 따라왔다. 서버렉 팬바람이 한번 차가워졌다가 곧바로 뜨거워졌다. 같은 공기가 두 번 바뀌는 느낌이었다. 형광등은 깜빡이지 않았는데 내 눈앞의 밝기만 얇게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지나간 뒤 책상 위에 놓인 출입카드가 아주 약하게 떨렸다. 카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카드 아래 그림자만 늦게 흔들렸다. 계단에서 보던 현상이 관제실에서도 반복됐다. 나는 지하 통로 카메라 3번 라인을 재생했다. 화면 속 통로는 비어 있었지만 타임라인에는 1시 38분에서 1시 39분 사이가 매끈하게 비어 있었다. 프레임이 끊긴 것처럼 검은 구간이 아니라 그 구간 자체가 없는 듯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었다. 더 이상한 건 그 빈 구간이 내가 재생을 멈추면 길어지고 다시 재생하면 짧아진다는 점이었다. 내가 조작을 할수록 공백이 모양을 바꿨다. 기록의 구멍이 내 손을 따라 움직였다. 나는 스크롤을 내려 확인 완료 목록의 끝을 찾았다. 세 번째 규칙 때문에 끝을 확인해야 했다. 그런데 목록 끝은 보이지 않았다. 끝을 향해 내릴수록 줄이 계속 생성됐다. 완료가 쌓이는 속도가 내 스크롤보다 빨랐다. 그 와중에 한 번 목록이 갑자기 비워졌다. 내가 지우지 않았는데도 화면의 마지막 줄 공백만 남았고 그 공백이 즉시 한 줄로 채워졌다. 관제실 출입 완료. 담당자 내 코드. 시간이 1시 41분으로 찍혔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40분이 막 되려는 중이었다. 결과 단서가 그때 발생했다. 관제실 유리문이 아주 약하게 닫혔다. 나는 문을 만지지 않았다. 닫히는 소리는 나중에 들렸다. 문이 닫힌 뒤에야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뒤늦게 따라왔다. 소리와 결과의 순서가 또 바뀌었다. 나는 문 쪽을 보지 않고 모니터의 검은 부분에 비친 반사만 확인했다. 반사 속에 나는 이미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이 마우스에 닿아 있었다. 실제의 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반사만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음성 로그 창을 열었다. 로그는 재생이 아니라 재생된 흔적부터 남아 있었다. 내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재생바가 중간 지점에서 멈춰 있었고 그 지점의 파형이 내 호흡 리듬과 닮아 있었다.
숨을 들이쉬면 파형이 먼저 한 번 튀고 내쉬면 늦게 가라앉았다. 내가 내는 호흡이 아니라 내 호흡을 예고하는 파형 같았다. 이 공간이 나를 먼저 읽고 내가 나중에 따라 숨 쉬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모니터가 0.2초 꺼졌다 켜졌다. 꺼진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못 봤지만 켜진 직후 이벤트 목록의 마지막 줄 공백이 사라져 있었다. 공백이 항목으로 채워진 뒤였다. 그리고 그 항목의 완료 담당자 칸이 내 코드로 고정돼 있었다. 내 시선이 닿는 순간 기록이 내 이름으로 닫히는 장면을 또 한 번 목격했다. 나는 이해했다. 확인을 먼저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은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었다. 내가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은 이미 끝나 있고 그 완료는 내 쪽으로 덮어 씌워진다. 내가 지키는 건 버튼이 아니라 내 순서였다. 그런데 그 순서는 이미 빼앗긴 상태였다. 1시 41분 관제실 스피커에서 아주 짧은 인증음이 났다. 동시에 출입카드가 주머니 안에서 한 번 떨렸다. 나는 카드를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모니터 상단의 시간은 1시 42분으로 넘어가 있었다. 내 손목 시계는 1시 41분이었다. 1분의 차이가 다시 벌어졌다. 그 차이가 쌓이면 나는 내가 하지 않은 확인을 계속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따라가야 할 장면이 내 앞에서 완전히 닫혀버릴 것이다. 나는 손전등을 내려 책상 위에 놓았다. 빛이 고정되자 바닥 먼지가 아주 얇게 한 방향으로 밀렸다. 그 방향은 문이 아니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이었다. 통로가 아니라 다시 그 공백 쪽이었다. 화면과 공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확인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다음 장면도 정해져 있었다. 손전등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뒤에도 바닥 먼지는 계단 방향으로만 얇게 밀렸다. 관제실 안은 정상이었다. 형광등은 멀쩡했고 서버렉 팬 소리도 일정했다. 그런데 모든 감각이 한 박자씩 앞서거나 늦게 도착했다. 내가 숨을 들이쉬기 전에 공기가 차가워졌고 발을 떼기 전에 발소리가 먼저 울렸다. 정상처럼 보이는 표면 아래에서 순서만 뒤집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면을 이기려 하지 않기로 했다.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내 코드로 마감되는 걸 이미 여러 번 봤다. 그러니 남은 방법은 확인의 원인을 끊는 게 아니라 확인이 내 쪽으로 붙는 기준을 흔드는 일이었다. 기준은 늘 내 몸 가까이에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 진동, 출입카드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내가 그걸 누르거나 만지는 습관. 1시 43분 나는 출입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카드가 바닥에 닿는 순간 카드 아래 그림자가 아주 늦게 따라 붙었다. 그림자만 한 박자 늦는 현상은 계단에서부터 이어졌다. 카드에서 손을 떼자마자 모니터 쪽에서 아주 약한 인증음이 들렸다. 스피커가 아니라 모니터 내부에서 나는 얇은 금속성 소리였다. 나는 화면을 보지 않았다. 보지 않으면 내 이름으로 닫힐 가능성이 줄어들 것 같았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로 왔다. 보지 않는 동안에도 완료는 계속 쌓였고 공백은 내려가며 채워졌다. 나는 한 번 더 가설을 세웠다. 카드 자체가 기준이라면 카드의 신호를 약하게 만들면 순서가 흔들릴 수 있다. 관제실 책상 서랍 안에는 야간 근무용으로 남겨진 얇은 포장재들이 있었다. 나는 눈을 들지 않고 손끝 감각만으로 서랍을 열었다. 손가락에 닿는 재질을 확인하는 순간마다 서랍 레일의 소리가 나중에 따라왔다. 소리만 늦게 도착하는 동안에도 내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반짝이는 은색 포장재를 꺼내 카드 위에 덮었다. 금속성 재질이 카드를 감싸자 아주 미세하던 떨림이 한 번 끊겼다. 그 끊김이 확실히 느껴졌다. 동시에 관제실 공기가 잠깐 가벼워졌다. 팬바람이 더 잘 들렸고 형광등의 윙 소리도 분명해졌다. 순서가 잠깐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으려 숨을 아주 얕게 쉬었다. 그때 화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소리가 났다. 클릭도 경보도 아닌 창이 정렬될 때 나는 얇은 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손목시계를 봤다. 1시 44분. 그리고 처음으로 관제실 안의 모든 소리가 내 리듬에 맞춰졌다. 발을 떼면 발소리가 따라오고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뒤늦게 식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음이 더 무서웠다.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잠깐 허용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카드가 기준이라는 가설이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카드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했다. 이 건물 안에서 내 코드가 계속 완료로 닫히는 한 나는 내가 하지 않은 확인을 평생 따라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카드가 감싸진 상태를 유지한 채 손전등을 다시 들고 관제실 밖으로 나왔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닫히는 소리는 없었는데 문이 닫힌 결과가 먼저 생겼다. 문이 닫힌 뒤에야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따라왔다. 순서가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다. 복도는 여전히 무인 상태였다. 다만 바닥 먼지가 이전과 달랐다. 먼지가 계단 방향으로만 밀리던 흐름이 내 발끝 앞에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됐다. 멈춘 지점은 내가 서 있는 위치보다 반발 앞이었다. 내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움직인 사람의 기준점이 먼저 찍힌 형태였다. 나는 그 멈춘 지점을 피해서 한 걸음 옆으로 옮겼다. 옮기는 순간 내 발소리가 먼저 울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늦지 않았다. 내 소리와 동시에 겹쳐졌다. 누가 따라오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소리 자체가 둘로 갈라진 느낌이었다. 계단 입구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시 눅눅해졌다. 지하에서 맡았던 소독약 냄새가 아주 얇게 올라왔다가 금속 냄새로 바뀌었다. 나는 카드가 든 주머니를 더 꽉 눌렀다. 눌러 막는 동작이 확인으로 처리될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기준을 놓치면 다시 내 코드로 닫힐 것 같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떨림이 한번 스쳤다. 떨림이 끝나기 전에 바닥에서 같은 간격의 진동이 먼저 올라왔다. 순서가 다시 뒤집혔다. 내가 밖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이 이미 기록의 다음 줄로 확정된 것처럼 나는 계단을 내려갈지 그대로 밖으로 나갈지 선택해야 했다. 바닥 먼지는 여전히 계단 쪽으로만 얇게 모였고 손전등 빛이 그 흐름을 비출 때마다 선처럼 정렬됐다. 선은 마치 누가 미리 그어놓은 동선 같았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공백이 남고 확인하는 순간 공백이 채워진다. 그렇다면 지금은 확인을 하기 전에 내가 서 있는 자리 자체를 바꿔야 했다. 나는 숨을 멈추고 10초를 세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10번째 숫자에서 복도 전체의 소리가 아주 잠깐 사라졌다. 그 짧은 정적 사이로 내 발소리가 한 번 먼저 울렸다.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나는 그 소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울린 위치가 내 발보다 반발 앞이라는 것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 발소리가 먼저 울린 순간 나는 확신했다.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앞에 이미 서 있었다. 내가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이 소리로 먼저 찍히고 있었다. 그 소리가 울린 위치가 반발 앞이라는 감각이 관제실에서 보던 1분 앞선 기록과 같은 결로 이어졌다. 시간만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자리 자체가 앞서 있었다. 나는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다. 들숨이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 어둠이 아주 얇게 출렁였다. 빛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장면이 바뀌는 느낌이었다. 손전등을 바닥에 낮게 깔고 내 발끝 앞에 먼지만 보려 했다. 확인을 줄이기 위한 시도였다. 그런데도 먼지는 내 발끝보다 앞쪽에서 먼저 모였다. 내가 아직 서 있는 자리보다 반발 앞에서 선이 얇게 시작됐다. 내 동선이 나보다 먼저 그려지는 방식이었다.
나는 그 선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선을 따라간다는 건 이미 그어져 있는 순서를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옆으로 한 걸음 옮겼다. 옮기는 순간 내 발소리가 2번 울렸다. 한 번은 내가 낸 소리, 한 번은 내가 내기 전에 먼저 울린 소리. 두 소리가 겹치며 복도 안쪽에서 아주 얇은 메아리가 생겼다. 메아리는 정상적인 반향이 아니었다. 내 발이 닿기도 전에 되돌아오는 반향이었다. 1시 47분 관제실 안에서 아주 낮은 인증음이 났다. 나는 문틈 쪽을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 소리 직후 내 주머니 안쪽이 다시 한번 따뜻해졌다. 꺼져 있어야 할 휴대폰이 아니라 내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주머니를 누르지 않았다. 누르는 동작이 확인으로 처리될까 두려웠다. 대신 손을 주머니에서 완전히 뺐다. 기준을 끊기 위해서였다. 손을 빼자 복도 공기가 아주 잠깐 정상으로 돌아왔다. 팬 소리나 형광등 소리가 아니라 내 호흡이 내 호흡으로 들렸다. 나는 그 틈을 이용해 천천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 앞쪽 반발 앞에서 또 한 번 발소리가 울렸다. 내가 뒤로 가는 순간에도 앞에 선 누군가는 앞으로 가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로 손전등 빛을 아주 좁게 만들었다. 빛의 원이 작아질수록 복도 끝 어둠의 경계가 더 또렷해졌다. 경계는 어둠이 아니라 공백이었다. 공백이 너무 매끈해서 눈이 자동으로 그쪽을 확인하려 했다. 확인은 충동이었고 충동은 여기서 호출되는 신호였다. 나는 그 충동을 버티기 위해 10초를 다시 세기 시작했다. 시간이 앞서면 기다리라는 규칙을 이제는 내 생존 규칙처럼 붙들었다. 10번째 숫자에서 복도 끝 어둠이 한 번 먼저 밝아졌다. 내가 시선을 주기 전에 먼저. 그리고 내가 눈을 돌리자 즉시 어두워졌다. 보여주고 숨기는 방식이 통로에서 보던 그대로였다. 동시에 내 발끝 앞에 먼지가 한 번에 쓸려나갔다. 선이 다시 그려졌다. 이번 선은 더 짧았고 끝이 내 발 앞에서 끊겼다. 마치 다음 장면이 바로 여기서 닫힌다는 것처럼. 그때 관제실 문틈에서 새어나오던 푸른 빛이 아주 잠깐 넓어졌다가 줄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복도 바닥에 비친 푸른 빛이 내 발보다 반발 앞쪽에 먼저 찍혔다. 내 앞에 있는 내가 먼저 그 빛을 밟는 것처럼. 나는 몸을 굳혔다. 그리고 그 굳힘이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내 호흡과 같은 리듬의 숨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내 숨이 아니라 내 숨의 예고처럼.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이 확인이 될 것 같았다. 대신 손전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빛이 바닥에 고정되면 내 손이 더 이상 확인의 기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손전등이 바닥에 닿는 순간 복도 전체의 소리가 아주 짧게 끊겼다. 그리고 끊김이 끝나자 내 앞쪽에서 발소리가 한 번 더 울렸다.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다. 반발이 아니라 바로 내 발끝 앞이었다. 나는 그때 내 앞에 있는 내가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지 알았다. 내 앞에 나는 이미 문을 열고 들어갔고 이미 화면을 확인했고 이미 완료를 내 코드로 닫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확인의 결과를 내가 따라가게 만드는 게 이 순서의 붕괴였다. 해결이 아니라 누적이었다. 내가 나를 따라가는 동안 나는 점점 더 늦어지고 앞선 나는 점점 더 앞서간다. 언젠가 나는 따라갈 장면 자체를 잃을 것이다. 관제실 안에서 모니터가 0.2초 깜빡이는 소리가 났다. 소리만. 빛은 보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체감했다. 마지막 줄 공백이 채워졌다는 걸. 그리고 그 채움이 내 이름으로 닫혔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규칙대로라면 완료 목록을 비우지 말아야 했지만
지금은 목록이 아니라 내 순서가 비워지고 있었다. 나는 복도를 등지고가 아니라 옆으로 몸을 틀어 가장 가까운 출구 방향으로 걸었다. 확인을 피하기 위해 직선이 아니라 꺾인 동선을 택했다. 그때 내 발소리가 또 한 번 먼저 울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이번엔 내가 가려는 방향이 아니라 계단 쪽에서 먼저 들렸다. 나는 멈췄다. 숨을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 마음먹음조차 누군가에게는 확인이었을 것이다. 다음 날 관리사무소 쪽으로 올라온 야간 관제 보고에는 이상 징후가 없다고만 남아 있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에도 나는 확신했다.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게 아니라 확인이 이미 끝난 뒤였다는 걸. 그리고 그 확인이 누구 이름으로 닫혔는지도. 그날 이후로 나는 확인을 미루는 사람이 됐다. 화면을 켜기 전에는 손을 떼고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는 숨을 고른다. 그런데도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끝난 확인이 먼저 남아있는 느낌이 온다. 발끝 앞이 반발쯤 비어있는 감각, 내 소리보다 먼저 울리는 내 발소리. 그게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습관처럼 먼저 확인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미루는 편인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